대학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가야 한다면 저 이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턴트 이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게스트를 모셔왔는데 정말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좀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통균관대학교 1, 2학번 신소재공학부를 졸업하고 SK 하이닉스를 지금 다니고 있는 신상민이라고 합니다. 성대 신소재공학과 다녔다고 했는데 신소재공학과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좀 낯설어하는 학과 중에 하나거든요. 신소재공학과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저도 신소재공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뭔지 모르고 뭐 배우는지 모르고 갔어요. 근데 신소재공학과를 가보니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금속과 반도체. 그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가려면 바이오 쪽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도체 공부는 어떤 공부를 하죠? 반도체는 일단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소자다 보니까 그 소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공정이 있어요. 그쪽 공정에 대해서 이 공정의 원리가 뭐고 어떤 공정을 지나쳐서 이 소자가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보통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소재공학과에서 배우는 학문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목이랑 겹쳐보면 어떤 과목이랑 가장 유사한 과목일까요? 아무래도 공대다 보니까 화학과 물리 쪽으로 많이 접근이 되죠. 반도체 업에서는. 네. 화학이랑 물리? 예. 근데 아까 바이오 쪽도 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좀 생명과학 이쪽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제가 집중적으로 안 하긴 했지만 생물 쪽, 생명과학 쪽 이쪽도 크게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셨죠?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수시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논술이 한참 대학 입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수리 논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 최저 등급도 있었을 텐데 예. 뭐 수능 등급이 몇 등급 정도 나오셨죠? 수능 등급이 제가 언어 부분에 좀 취약한 점이 있어가지고 수리 1등급, 과탐 1.5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논술 공부는 따로 하셨나요? 수리 논술 공부는 따로 그렇게 크게는 안 하고 저는 수학학원만 다녔는데 학원에서 계속 주는 문제집 풀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어찌됐든 간에 되게 좋은 학교를 지금 졸업을 했는데 들어가기까지 저는 힘들었다고 보거든요. 그쵸, 힘들었죠. 공부하기가 참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수리 논술에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뽑힐 정도면 수학 실력이 굉장히 잘했다라는 건데 특별한 뭐 수학 공부법 좀 소개해 주세요. 수학은 우선 이해를 하고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고 이해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해가 되는 점도 있고 이해를 하고 풀어야지 풀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정확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같아요. 그럼 이제 좀 회사 얘기로 넘어가자면 그 SK 하이닉스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이죠.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그 큰 회사 중에 진짜 일부분인데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크게 한 5공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포토, 디퓨전, 엣지, 클린, 그 다음에 CVD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저는 디퓨전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5가지 공정이 수많은 공정이 겹쳐져서 생성되는 게 반도체고 저는 그쪽에서 그 공정을 진행하기 위한 장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보통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현직자가 봤을 때 고등학생들이 요즘에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학교 활동들이 입시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면접 때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어찌됐든 간에 신소재공학과가 반도체 라인도 있다라는 건데 고등학교 때 어떠한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연구를 하면 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활동이 될 수 있을까요? 고등학생이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지금 현재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신소재공학과에 들어가서 반도체 쪽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즘 이런 디램과 낸드의 수요가 어떻고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까지도 인지하고 이쪽 회사로 목표를 잡고 신소재공학과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면접 이런 걸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쉽게 설명을 해주면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회사에 취업하려고 대학교를 간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서 그쪽에 접근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물리 과목이랑 아까 화학 과목에서 되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물리화학 파트에서 어떤 분 파트가 이 신소재공학이랑 그럼 더 밀접한가요?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 이거 고등학교한테 설명 거의 똑같은 거를 대학교 때 조금 더 심하게 배워가지고 크게 그런 접근성은 새로 배우는 것 같아요. 사실 신소재공학에서 배우는 그런 전공 과목들이 고등학교 과목에서 배우는 것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성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물리화학이 베이스지만 그 물리화학 내에서 기본적인 활동들 또 심화 연구 활동들을 한다라면 크게 신소재공학과 가는 데는 뭐 전공적 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를 이야기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설명 잘하시네요. 제가 또 이제 고등학생들을 사실 이제 아까 그 전에 그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랑 예. 또 이제 기아자동차 다니는 친구랑 네. 항상 하는 말들이 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연봉이 짱이다. 돈을 제일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던데 그건 좀 실제로 받는 연봉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실제로 받는 연봉은 다 똑같아요. 대기업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회사가 얼마나 성과를 이뤘고 그래서 그 보너스라고 하죠. 그게 많이 나오면은 조금 더 받습니다. 앞자리 세 전 한 7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받네요, 생각보다. 보너스가 터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안 터질 거라고 보면 5에서 6 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일과는 어때요? 하루 일과가? 제가 요즘엔 진짜 바빠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8시는 넘어서 퇴근하는 것 같아요. 아침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그리고 주말에도 한 달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제 부서의 일이고 또 다른 데는 야간 근무도 돌고 이게 24시간 업종이다 보니까 교대도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다 다르죠, 사람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너무 적나라하게 신소재공학과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연관이 있지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뭔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통계라든지 그쪽 아니면 뭐 전기전자 쪽이라든지 이런 학과들도 다 연관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반도체를 공부를 신소재에서 공부했지만 솔직히 어느 과를 가든 지금 반도체 회사는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공정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쪽에 유관 부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부서는 그 전기과 이쪽이 더 많이 필요하고 요즘에 진짜 통계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게 모든 회사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유명한 과는 제가 생각했을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쪽이랑 그리고 통계 분석, 산업공학과라고 하죠. 보통 이쪽이 저는 지금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SK 하이닉스 안에서 이제 학벌도 궁금한데 학벌이 보통 어떻게 분포가 돼 있죠? 학벌은 너무 많아가지고 학벌 뭐 진짜 고학력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보고요. 대학교 가서도 학점 관리 잘하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 잘 찾아서 스펙 쌓으면 충분히 취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교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예. 그럼 학과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또 단정 짓기는 어렵죠. 자기가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하지 그 과, 학교 이거는 크게 중요치 않아 보여요. 그럼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학교 많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쵸. 인문계 쪽으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인문계 쪽에서도 공대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복수 전형이란 것도 있고. 융합적인 인재가 들어오는 건가요? 네, 그쵸. 크게 저는 인문계라고 뭐 반도체 회사에 취업하기 어렵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좀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이걸 보고 있는 고등학생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뭐 중학생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 지금 공부하기 참 힘드실 텐데요. 공부라는 게 어차피 미래를 위한 투자기 때문에 미래를 보시고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그쪽이 충분히 미래가 밝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공부를 하고 그쪽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대학교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성대 신소재공학을 졸업을 하고 SK 하이닉스에 지금 취업을 해서 일을 다니고 있는 신상민 군과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쌤은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어. 잘한 것 같아. 너무 어려웠어. 이제 마스크 써야지. 나 말 진짜 한마디도 못하겠다. 뭐 이렇게 말했어야지. 이렇게 말해도 돼? 어. 이렇게